안녕하세요. 새벽 2시 이야기를 수놓는 밤 읽어드리는 열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개인의 비참함이나 상실감은 그 누구에게도 전적으로 이해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달의 끝님이 올려주신 형태가 없는 감정 이란 글의 전문입니다. 달의 끝님이 새벽 2시에 올려주신 글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감정으로 읽히는 기분이 드는데요. 이번 글은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짧습니다. 제목으로 봤을 때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해받기 어려운 것인가? 혹은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태를 갖기 어려웠던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좋은 감정들은 전적으로 이해를 받는가?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대상의 유무나 그 대상의 이해도 그리고 의지에 대해서는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은 좀 잠시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교적인 믿음에 대해서도요. 이건 우리 같은 일반인들 사이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이해받거나 공감받을 수 있는가?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굳이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나는 또는 당신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물의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거의 같은 비율로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해는 항상 오해의 전부에 지나지 않는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스푸트니크의 연인의 일부인데요. 소설 속의 화자는 우리들이 모두 각각의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만날 수는 있지만 결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해와 오해는 서로에 대한 이해든 상황에 대한 이해든 어떤 공통된 범위의 소재들을 목적으로 한다는 연결고리가 있죠. 그래서 이 대화는 이해의 범위와 오해 여부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다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다짐 또는 더 이상 이해하지 않기로 공표하는 두 가지 결과로 흘러가고는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요. 이해와 오해는 결국 그만한 이해를 희망했으나 받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에서 시작되는 화제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감정의 난맥을 잘 풀려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감정만 상하는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단념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기주 작가님은 한때 소중했던 것들에서 마침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수한 허공과 우주가 존재한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저 우린 타인과 충돌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을 뿐이다.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고요. 방법이 이것만 있다고 하기에는 다소 회의주의적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한 번 이상은 보셨을 영화 러브레터에서는 서로를 지켜주면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영화 속 상황으로 보면 그보다 적합한 말이 없어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왠지 좀 타협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상하다.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이 말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게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준영을 안고 있는 지금은 그 말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더 얘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지금의 몸 안에 온 감각을 곤두세워야만 한다.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또 하나 배워간다. 이해와 오해에서 간격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왔는데요. 그 간격은 각자의 자리에서 곱게 서서 마주보거나 만나서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꼭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요.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간격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용을 끝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신보선 시인의 시 운명의 중력 중에 일부입니다. 내 운명에 속하는 것과 내 운명에 속하지 않는 것. 장난꾸러기 내 사랑은 나 몰래 둘 사이의 간지러운 중력을 숨겨놓는다. 나에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나에게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낡은 레크리에이션 멘트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해와 오해 사이에는 필요한 말이 바로 사랑해 라고요. 이해, 오해 사이에 사랑해. 네, 그 아침 프로그램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멘트잖아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해와 오해라는 난제를 담은 콘텐츠들이 많았던 건 실제로도 묵혀두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는 이 화두에 대해서 특별한 마스터키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닐까. 간극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혹은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한 노력과 그 노력의 균열을 메워줄 루틴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루가 되시고요. 그래서 좀 더 긴 행복의 순간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시카고 타자기 인용된 로버트 헤렛이 지금 하십시오 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는 새벽 2시를 넘은 시간에 옥상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나오니까 뭐 그렇게 예쁜 소리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하늘과 그리고 뭐 산과 거리의 자동차들과 풀벌레 소리들이 모두 다 함께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바람 소리와 제 옆에 있는 작은 비닐봉지의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이런 모든 소리들을 들으면서 또 ASMR 새벽 2시 내용들을 읽어드리니까 느낌이 어떠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새벽 2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르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